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5월 달입니다. 5월 달 하게 되면은 우리가 봄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그리고 가장 좋은 날씨를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이 됐는데요. 아쉽게도 이번에도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것은 성장이라고 하게 되는 성장의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진보한다라는 거,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일처럼 느껴져서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지게 되는데 이 책에서 그 성장이라는 것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이 서로 상호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새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심리학하고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들도 굉장히 많이 출판이 됐는데요. 이 마음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너무나 집안에만서 지내다 보니까 마음의 우울증이라고 하게 되는 병을 많이 앓고 있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근육을 그리기 위한 책들과 영상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이전까지 갖췄던 마음에서 바꾸는 습관.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습관이라고 하게 되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8강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들은요. 첫 번째는 흔들리는 마음. 저희들이 흔들리는 마음에서 불안이라고 하게 되는 거, 그 불안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을 이겨야 삶이 된다라고 하게 되는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리추얼을 개발하라라고 하게 되는 오늘을 이겨내는 것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 이 리추얼을 개발하라고 하게 되는 것 바로 마음을 바꾸는 습관을 만들어내라고 하게 되는 그 세 번째 소주제로 다뤄보도록 하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소주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마음. 어, 우리가 어떤 것을 지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서 소중함이 그리고 그것의 중요함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 동그라미 그 원에 옆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은 동물들이 곤충들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문양을 선택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꾸준하게 움직임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움직이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벌레들의 움직임들도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그 작은 움직임들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이 세계 전 세계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 작은 움직임이 필요하던데 작은 움직임인데 그것도 계속해서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흔들리는 마음, 이 흔들리는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데요. 그 제가 하나의 그 심리학자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동영상에서는 그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분노라든지 화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도 당연히 싫어하는데 그런 마음들보다도 가장 싫어하는 게 있대요. 그 싫어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이 흔들린 마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마음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안입니다. 이 불안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불안이라는 것을 갖다가 사전적 의미로 타게 되면은요,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이 자신을 지키는 기본적인 감각이래요. 이 불안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왜 사람한테 가장 싫어하는 감정일까? 그
옛날 영화긴 한데요. 저도 이 영화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저는 그때 그 시대에 중고등학교를 지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됐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교육 환경, 학교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전혀 감이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말죽거리 잔혹사라고 하게 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학생들이 교문에 들어가게 될 때는 그 교문에서는 학생들의 두발 상태, 그 다음에 교복의 상태를 갖다가 점검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점검하는 선생님들한테 걸리게 되면은 그 학생들을 갖다가 다 일렬로 세워가지고 그 몽둥이를 가지고 그 학생들을 때렸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 몽둥이로 때리는 그것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다 보편적으로는 일상적인 생활이었대. 그러니까 정말 일상이었대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 선생님은 그 학생들을 그렇게 엎드려 뻗쳐 해놓고서 때리고, 그리고 학생들은 당연히 그렇게 맞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정말 지금을 생각하면은 상상이 안 되는 건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 그 학생 가운데 10명이 걸렸다 칩시다. 근데 그 10명이 걸린 가운데에 내가 매를 맞는 순서를 정한다고 그럴 때는 언제 맞는 게 가장 안 아프고, 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좀 덜 무서울까요? 그러니까 이때 순서를 정하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은 선생님도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이니까 이 때리는 것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면 때리는 강도가 떨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건데, 그러니까 앞에서 처음에 맞는 친구보다는 뒤에서 마지막에 맞는 친구가 강도가 떨어질 거라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맨 앞에서 맞는 학생이 때리는 소리를 갖다가 이 마지막에 있는 학생들은 그 소리를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을 차례가 언제지? 내가 맞을 때 나는 어떻지? 하고 하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불안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불안이라고 하게 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선생님이 그 불안 증세에서는 이게 선생님이 때리게 되면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고통, 아픔은 더 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의 상태에서 선생님이 때리는 그 강도는 떨어졌을 때 분명히 처음에 때렸던 것보다는 분명히 떨어졌을 텐데, 근데 그 아픔의 강도는 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맞았던 친구가 아파가지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보다 맨 마지막에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명의 소리가 더 크게 되는 게, 그게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의 미스테리였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불안이라는 요소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불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은 이 감정과 더불어서 함께 오는 고통들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싫어하는 감정이 이 불안이라고 하게 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연예인들이 이 불안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연예인이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앞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당당하고 그것을 자신감 있게 그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선망해서 바라보고 좋아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에 등장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불안 증세를 알았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외로 불안 장애를 겪어서 한동안 텔레비전에 브라운관에 나타나지 못했었다라고 나중에 브라운관에 나와서 고백하는 연예인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불안 증세가 1, 2년이 아니라 거의 10년이 넘게끔은 이 불안 장애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연예인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 안에서도 그러면 불안 장애가 없느냐? 그렇지 않대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러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불안, 지금의 코로나19라고 하게 되는 이 독특한 상황으로 생기는 불안의 증세는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불안한, 불안한 증세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게 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의 증세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몸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병을 앓기도 한다는 거죠. 마음의 병, 지금 불안의 장애를 앓는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울증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 그리고 불안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왜 생길까요? 우리가 몸의 병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과연 왜 생기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감기에 걸리게 되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라고 같은 것은 전염에 의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병에 걸리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병들로 인해서는 몸에 병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있어서 우울감을 극복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우리는 우리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몸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과학이 발달했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삶의 질은 분명히 그 이전에 50년대, 40년대 그때보다는 분명히 지금 현재 굉장한 급속한 속도로 우리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몸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와 옛날하고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먹지 못해서 병이 났던 반면에,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불안장애라고 하게 되는 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러한 마음의 병, 불안, 우울감으로 인해서는 분명히 지금 시대에 오히려 더 자살하는 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이죠. 이 이전보다, 그 이전에는 정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높진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병변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현대인들이 겪게 되는 몸의 병이라고 하게 되는 거, 그리고 마음의 병이라고 하게 되는 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나 의약품이 굉장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많은 대안들을 제안하고 있는 책이라든지 영상이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몸의 병, 지금의 현대인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이슈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 가운데에 가장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살을 빼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이전에 비해서 우리는 먹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이어트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에 영양소는 굉장히 공급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 그러니까 영양소를 갖다가 불태워서 그것을 활용하는, 에너지로 화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게으르다는 거죠. 모든 삶의 이 영역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어, 영양분이 내적으로 쌓이게 되면서 사람들은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금은 밖으로 에너지화 시켜서 빼내는, 살을 빼려고 하게 되는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찌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병들, 그래서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병들이 지금 현대인의 병으로 알려진 것처럼 우리는 지나치게 영양소를 섭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양소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먹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에너지로 소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그러한 영양분, 잉여분이 쌓이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거, 그게 바로 몸의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대인의 병이라 할 수 있겠죠.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굉장히 많은 지식들과 그리고 정보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만 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지식과 정보들을 갖다가 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받아들고 안다라고 얘기하던 거, 우리가 어떠한 병을 갖다가 마음의 우울증을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은 알아. 어, 그래서 그거 찾아서 인터넷에 알아 안다라고 하지만은 그 안다라는 것이 정말 내 것으로 되는 것에 있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런 제대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게 여전히 정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치유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의 마음으로부터 생기게 되는 그 고통의 무게는 더욱더 무거워지게 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일까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몸의 병, 마음의 병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몸의 병,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죠. 자, 이 몸의 병, 마음의 병이라고 하게 되는 거.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은 몸의 병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음의 병이라고 하게 되는 거. 그것은요, 어, 내가 몸의 병에 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병에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병에 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어떻게 몸의 병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은 불안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육체적인 것이 됐던 내가 미래에 대한 것이 됐던 이러한 불안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생기게 되면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죠. 내가 불안하게 되면 불안이 심하게 되면은 내가 육체적으로 손에 떨림이 생긴다든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마음에서 뭔가를 갖다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힘들게 되면은 그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되면 집안에서만 머물게 되니까 밖에서의 모든 것들을 즐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불안장애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일을 자신이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끔 그만둬야 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이 심해지면 이러한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또 그런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걱정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몸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른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 어떠한 걱정이라든 불만이 있으면은 그것을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밖으로 내놓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꾸만 밖으로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요. 내가 자꾸만 걱정을 내 안으로만 갖고 있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가지게 되는 걱정들로 인해 가지고 자 안에 화병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안에 응어리가 지게 되는 거죠. 응어리가 져서 그 나중에는 그 응어리가 자신의 몸을 아프게 만드는 원인으로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화병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화병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마음속 안에 있는 병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몸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아니면은 내가 지금 현재의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지금 현재 내가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게 되는 불안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갖다가 단절시키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갖다가 더 이상 유지할 수 못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서 삶을 포기하게 되는 삶의 질을 훼손시키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현대인들이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가지게 되는 불안의 증세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그것들은 지금의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나의 건강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나의 질병을 앓게 될지 모르게 되는 전염이 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게 되는 그런 염려에 대한 염려를 가중시키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면 내가 몸이 이 아프고 그리고 내가
되게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처럼 몸의 병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음의 병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서로에게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어서 서로 영향을 끼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들은 몸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고요. 몸의 병이 생기게 된 사람도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문제, 불안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불안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니까, 특히나, 지금 현재 많은 청년들이 가장 불안해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불안하게 되는 것은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죠. 내가 앞으로 직장이라고 하게 되는 것에 취직을 하게 될 터인데, 그러한 그 직장을 어떤 곳에 가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뭔가,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굉장히 혼돈스러우니까, 그리고 직업의 뭐 80%는 사라졌고, 또 90%의 직업이 새롭게 생긴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AI 시대에 내가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러면은 내가 가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의 취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불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음, 불안 장애를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불안의 장애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거,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불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갖다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불안한데, 내가 불안하는데, 근데 그 불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렇게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서부터 이것을 의식했다라는 거죠. 내가 내가 불안하는데 이 불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는 잘 모르는데 그 불안을 내가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불안의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모른다라 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불안을 언제 느끼는지, 내가 내가 일상생활 하다가 갑작스럽게 내가 이 불안의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그 시점들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생기게 될 때에는 그 불안이 일어나게 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생각하고 그때를 갖다가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불안의 증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불안의 증세가 내가 이런 할 때 내가 그 불안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불안의 증세를 갖다가 완화시키고 없애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게 됐을 때 그 미래가 펼쳐지는 미래는 어느 누구든지 다 불안해요. 똑같거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도 앞으로의 내 길에 있어서 불안한 것은 똑같죠.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어떤 모습을 가게 될지, 우리 모두는 다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갖다가 미리 먼저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다 그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미래를 갖다가 정말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불안함에 이끌려가지고 그 길을 제대로 못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정말 그 취업이라고 하게 되는 것에서 내가 불안함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함인지 그래서 내가 직업이라고 하게 되는 것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에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지금 현재 해야 되는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게 됐다 할지라도 그 미래에서 내가 무엇에 대해서 내가 불안한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에 불안해하는지를 갖다 아는 거.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의식에 갇혀 있는 이전의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려서 이 문제를 스스로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있었던 바로 그 시점을 내가 그냥 덮어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스스로 인지하는 상태로 올려놔야 된다는 거죠. 맞아, 거기서부터 나는 문제가 됐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것은 그때 그 사건을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그럴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때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그 문제가 있는 그 시점을 알았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부터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갖다가 그곳에서 찾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왜 일어났었을까? 나는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내가 지금 덮고 가고 있는지, 그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해야겠죠. 근데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그게 과연 무엇일까? 지금 본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혁명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그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이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한 번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음에 대한 태도,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되면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병이 걸렸던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그곳에서 시작하게 될 때 내가 그곳에서 나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된다 그러면 그 인생이 거기서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의 태도를 바꾼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되냐는 거죠. 지금서부터 우리가 미래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 미래라는 것은 걸어가게 될 터인데 그 미래라는 것을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이끌어내었는데요. 그러면 그 마음의 태도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게 두 번째 소제목은 오늘을 이겨야 삶이 된다라고 하게 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을 이겨야 삶이 된다. 오늘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보았을 때 오늘이라고 하게 되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24시간이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인데요. 삶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시간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길면 80에서 90, 뭐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짧은 인생이면 한다 할지라도 80의 세월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면 삶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80까지를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제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의미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그 80이라는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오늘 소제목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80이라고 하게 되는 그 긴 시간의 여정 속에서 바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24시간을 살아내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80이라는 긴 여정을 가기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오늘 두 번째 소주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영모라고 하게 되는 지금의 한국에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현대 사상가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에 오늘살이라고 하게 되는 그 뜻, 그 오늘살이라고 하게 되는 뜻이는 바로 이 두 번째, 우리가 오늘을 이겨야 삶이 된다라고 하게 되는 소주제에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이라고 하게 되는 말의 의미를 갖다가 이 유영모 선생은 새롭게 재해석을 해내거든요. 그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의 의미가 그냥 전에는 그냥 내가 쓰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단어고 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배운 대로 어른들한테 배운 대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었는데요. 이 다선 유용모 선생이 우리나라 말을 갖다가 풀이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되면 와우 놀랄 정도로 그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지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시죠? 그 두 해석은 우리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강의에서 바로 다성 유영모 선생과 함께 이 오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요.